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조 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상으로 신년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최진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작년 이맘때 주식시장이 싸다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고요. 주주 행동주의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작년 전체 시장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 상승을 짓누르는 그런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1900 깨질 때 그렇게 심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는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주식이 그만큼 쌌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 낙하를 더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싸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KCGI가 한진카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었죠. 실제로 저희도 현대홈쇼핑 주총에 가서 저희의 요구사항들을 또 이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소개의 성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같은 그런 단체가 생겨서 좀 더 조직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 게 저변이 좀 넓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로 작년에 대기업들의 주주 정책을 보면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주를 경시하기로 유명했던 현대차조차도 좀 더 적극적인 배당 정책, 자사주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SK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려 발행 주식 수의 5%에 해당하는 대량의 자사주를 또 매입하기도 했고요. 주주 정책에 좀 소극적이었던 은행,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은행으로서는 거의 최초에 이를 텐데요. 이런 상징성들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2020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실 것 같아요. 불확실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미 대선도 있고 반도체 업사이클 돌아오고 있다, GDP 성장률 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때문일 텐데요. 지금은 미국 대선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 주인공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이제 코멘트가 또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 1단계 합의를 통해서 봉합은 됐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또 분쟁으로 이어질지, 또 더 큰 어떤 화합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불확실성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 주도형 제조업체들이 그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실적만 나와도 작년 같은 어닝 쇼크를 보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의 개선만 있으면은 우회로 또 이런 부류의 제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회복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역시나 주식시장의 속성상 좀 더 빨리 반영이 돼버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상징되는 나라기 때문에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기가 또 어떻게 좀 다른 업종들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주식을 작년에 과매도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만 사들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MSCI EM 지수에서 대만보다 비중이 작을 정도로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외면을 좀 당한 상황인데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조금 더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어떤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좀 주식시장이 여전히 너무 싸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상반기 정도는 그렇게 예측할 경우에 그게 많이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영상을 보면 SK, 메리츠화재,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 언급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실제로 작년에 좀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4개 회사 중에서 저는 이제 SK가 이제 가장 먼저 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긍정적인 사건이었죠. SK의 100% 자회사인 바이오팜이 이제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이제 간질병 그 약인데요. 이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서 미국에서 판매 허가까지 받은 최초의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SK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SK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올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결국은 다들 예측은 했지만 될 거냐 안 될 거냐 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SK는 이제는 진짜 이제 SK 바이오팜이 핵심적인 자회사다라고 증명해낸 그런 사건으로서 작년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다들 여전히 좀 하위권 보험사의 이미지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작년을 거치면서 이제 메리츠 화재를 그렇게 하위권 보험사로 여기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제 언급하고 그리고 메리츠 화재의 어떤 공격 경영에 대해서 많이들 따라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보험판을 많이 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월 신계약 판매라든지 전속 설계사 수 이게 이제 삼성화재를 뛰어넘을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험업계 언더라이팅 사이클,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또 좀 힘들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조직을 개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이런 부분이 작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숫자로 증명이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잠재력이나 저력은 보여줬지만 주가는 좀 그에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좀 맞아 떨어지는 국면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과 KT엔진은 둘 다 이제 음식료 업체로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워낙에 유음료 그리고 담배, 홍삼 이런 데서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신제품들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누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메일유업은 18%, KT엔진은 이제 한 14% 정도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이 2%인데 그런 전통적인 음식료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는 사실 뭔가 그 저력이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 흐름이 이제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주목해봐야 될 그런 안정적인 음식료 업체로 여전히 메일유업과 KT엔진을 꼽고 싶습니다. 여기 약간 좀 더 재미를 더하자면 메일유업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신제품으로 그 아몬드 브리즈 그리고 셀렉스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둘 다 단백질 보충 음료에 가까운, 보충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요즘 프로틴이 좀 선한 거, 탄수화물은 좀 나쁜 거 이렇게 하는 음식료 추세가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춘 신제품이고 실제로 성장성이 높아서 이 품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KT엔진도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신제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냄새 저감 관련형 담배. 그러니까 담배지만 폈을 때 좀 역한 냄새가 덜 나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에세 히말라야라든지 레종 휘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잘 맞춘 제품들이 또 어떻게 성장을 이뤄낼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또 재미있게 관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식으로 나오는 아몬드 브리즈 아침 대용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메일유업 제품을 많이 간식으로 갖다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또 해서 PPL을 연상케 하는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주들이 PPL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이나 아이디어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그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품목을 가진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놓지 않고 있고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눈에 띄는 트렌드는 이 소비의 양극화 트렌드입니다. 요즘 염따나 이런 친구들이 왜 플렉스 해버렸어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떤 젊은이들의 과시적인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잖아요. 그 과시적인 소비가 결국은 명품의 판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누가 가장 명품을 잘 파는 유통업체냐고 봤을 때는 신세계가 저는 가장 거기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이제 명품은 계속 연중 내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큰 거점 점포를 통해서 명품 그 제공을 가장 다양하게 해주는 그리고 좀 세련되고 좀 명품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라서 소비 양극화 트렌드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매수에 한정된 소비자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접국으로 그 범위를 판매 범위를 넓혀가는 회사를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FNF는
디스커버리 패딩, 그리고 MLB 모자, 의류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패션 업체인데요.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MLB 모자가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면세점에 가보면 MLB 매장이 중국 사람들로 뭐 바글바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이제 원년이 될 텐데요. 중국에서 거두게 된 그런 성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패션 업체도 얼마든지 이런 현지 진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뭐 가장 거기에 근접한 그런 회사로 FNF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다 보면은 그 안경점 이제 입간판 보시면은 이제 배우이자 가수인 수지가 이렇게 컨택트 렌즈 광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클라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걸 만든 회사가 인터로쪼인데요. 인터로쪼는 국내에서도 아큐브 다음 가는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지만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에 컬러 렌즈, 서클 렌즈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OEM 업체보다도 컨택트 렌즈가 OEM 마진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의 클라렌과 그리고 해외 마진 높은 수출, 이 양 날개로 나는 회사인데 2년간 좀 지지부진한 시기가 있었지만 뭐 작년에 이제 이 인터로쪼의 성과를 보면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큰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신세계 FNF 인터로쪼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다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이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회사들의 어떤 힘을 좀 느껴보시면서 이제 피터린 지식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자TV뿐만 아니라 경쟁 프로죠. 경제의 신과 함께 뭐 이런 데 출연하시면서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늘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뭐 계획하신 컨텐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저는 이미 뭐 대학생 때부터 가치투자 알리고 싶어서 뭐 각종 이제 출판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왔었는데 주로 글로 소통을 했었던 거죠. 칼럼도 쓰고. 근데 어느 순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많이 읽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반응도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댓글로 소통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것들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이 드는 거는 작년에 왜 하락장 때 저희가 하락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올해도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변곡점에서 좀 그때 마음을 다잡거나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좀 시의적절하게 소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북돋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치 투자를 알린다는 면에서 또 유튜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합방이라든지 야외 방송이라든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우리 조 팀장과 함께 같이 한번 찍어보면 또 시청자분들이 좀 더 유익하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가치 투자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합방 원하시는 유튜버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까이면 좀 창피하니까 일단 섭외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우리 짠 하고 한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유익하게 보고 있는 방송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셔서 같이 한번 해보면은 또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방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객분들과 부자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좀 녹록치 않았죠. 시장이 올라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정말 그 변동 폭이나 대내외적인 이슈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어떨 것 같으냐? 저는 뭐 낙관론자니까 사실 낙관적인 그 전망의 전제 하에서 종목을 이제 찾는 이런 걸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없거나 순탄하기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변동성과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뭐 무섭다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나 거기에 도망가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용기를 낼 때 두려워하라는 이런 역발상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떨어지면 좀 사고
많이 올라가면 좀 팔고 이렇게 좀 역발상적으로 움직여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 투자의 가장 요체인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공부가 좀 부족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올해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시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다 함께 이제 좋은 회사를 찾아 공부하는 그런 좀 열심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만한 어떤 노력이 또 성과로 좀 잘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마무리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올해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